예, 전국에 있는 브릭스 사업자, 소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강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엘사 제품 설명이 약간 좀 시간이 오버해가지고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저도 엘사 쓴 지 한지만 2주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샤워하고 드라이하고 나서 머리 빠지는 게 확실히 준 것 같고, 제가 비포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애프터도 찍어가지고 제가 일단 효과를 본 이후에 많이 좀 프로모션을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는데, 도대체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또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목을 생필품 인플루언서가 되는 사업, 이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많이 뜨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미 온라인이 이렇게 커지기 전부터 어, 존재하던 단어였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어떤 뭐 유행을 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의견 이런 것들을 주변을 좀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은 결국에는 내가 생필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변의 생필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많은 굴곡이 있죠.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었나 하고 봤더니, 뭐, 가까운 시기로는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코비드 19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경기 좀 안 좋아졌었고,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 1997년에 IMF 사태,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로 경제 성장률이 확 꺾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카드 사태도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크게 와가지고 경제가 확 꺾인 적이 있었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큰 주변의 환경 변화를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갑자기 터져 나온 것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사실은 뭐 직장인이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우리의 가게건 경제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회사가 지금 막 잘 되고 있었는데, 내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얘기도 저는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만 너무나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사실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지만, 거시적 긴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가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와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자영업과 혹은 우리의 가정의 가게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이런 이벤트나 충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긴 그림에서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냐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측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은, 사람들은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앞날을 누가 아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 말도 뭐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올해 12월 25일에 눈이 내릴까요? 알 수 없죠. 예. 눈이 내릴 확률이 글쎄요, 한 10%, 20% 될래나? 이거는 사실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죠. 앞으로 4개월 후에, 올해 12월, 내년 1월이 되면은 지금보다 엄청 추워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99% 이상의 확률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에 눈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크게 터지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졌고 특히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3분기 끝났고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질까? 모르겠어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럼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예측하기 되게 힘든 부분인데 되게 명확한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또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긴 그림에서 보면은 경기는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 네, 많은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요인들이 물론 있겠으나 그게 뭐 인구 구조의 변화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일 수도 있고 사회의 어떤 경제 양극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되게 명백한 거죠. 네, 예측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네.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할지, 10년 후에도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지금과 같이 서로 소통을 할지, 10년 후에도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할지, 교류를 할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되게 명확한 건 있죠. 10년 후에도 혹은 그 뒤에도 사람들은 건강, 미용, 환경에 대한 제품은 계속 찾을 것이고 그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90%, 99%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게 예측 가능한 미래고 이거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 내년 연봉이 얼마나 인상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는 안 좋은데 그래서 올해도 동결이었는데 내년엔 좀 오를래나? 예,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있죠. 10년에서 20년 내에 나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걸 생각하면은 내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걸 얘기해 볼까요? 다음 주에 동창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동창회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동창회를 한다. 동창회 몇 명이 나올까? 예, 이거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명확한 건 있어요. 그 나의 어릴 적 친구 중에 평생 친구로 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저의 평생 사업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경기는 계속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건강, 미용, 환경에 관련 제품들을 찾는 수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을 해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내가 찾는 이유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8인데 10년에서 15년, 길어봐야 20년 내에는 나는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왔을 때 내 평생의 사업, 평생의 일 이런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메 사업을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평생 친구 몇 명 남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자들은 50대가 넘어가고 직장에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확 줄어드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주변에 지금도 뭐 아마 여러분들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주변에 술 마실 사람도 많고 만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나의 다 친구고 나의 인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은퇴를 할 시기가 다가오면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쨌든 일적으로도 엮였던 그 사람들이 점점점 내 곁에서 떠나간다는 거를 아마 남자분들은 특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친구는 얼마 남지 않지만 내가 아메이 사업을 평생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아메이 사업을 나와 같이 하는 많은 파트너들이 나한테 평생 친구로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케팅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실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 유통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일들을 다 오프라인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근데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갔냐 보시면은 거대한 중개 플랫폼이 그런 그 소호몰들, 작은 인터넷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데로 다 결국에는 입점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런 대기업의 큰 자본에 결국에는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의 많은 동네 상권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슈퍼마켓들, 자그마한 가게들이 다 대형 마트로 흡수가 됐잖아요. 거대 자본에 흡수가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는데 온라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영업자의 세상이 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내 사업을 펼치고 창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이런 그 거대 자본 안으로 흡수되어가는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그 가입자를 둔 플랫폼 안에 입점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수수료라든지 비용들을 이런 플랫폼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의 일이 줄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대형 플랫폼들은 마케팅을 대신 해줘요. 예. 근데 나머지는 여전히 제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품도 제가 소싱하고 개발하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제가 지고요. 그거를 주문을 받았을 때 배송하는 것도 저의 몫이고요. 배송을 했는데 반품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 자영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내가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또 어떤 거죠? 유튜브라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상점을 차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뜨고 있죠. 이거는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 떼는 게 많이 적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냥 내가 나의 계정 안에서 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기존의 상품이나 재고에 대한 부담, 배송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어, 찾아오게 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에서 많은 소비자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은 점점 기업화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예 고용을 해가지고 SNS 마케팅을 하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각 개인들. 근데 오늘 설명드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요, 뭐 똑같습니다. 중개 플랫폼을 생각해도 되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도 생각해도 되고요, 뭐 그냥 어떤 마트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필품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은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앞에 제품 설명들은 엘사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머리가 안 빠지고 모발이 새로 자라고 모발에 힘이 생기고 이런 걸 느껴가지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 이게 왜 그런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알리고 이런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아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들,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재고 부담 아메 회사에서 지고 있고요. 제가 소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그 제품을 배송하는 것도 아메 회사에서 CJ 대한통운을 통해 가지고 다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회사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메이 제품, 좋은 아메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만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메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35%를 아메이 사업자, 마케팅만 하는 아메이 사업자들이 노력에 따라 가지고 보너스로 받는 구조가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죠. 아메이 회사는 열심히 좋은 제품 만들고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산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까? 혹은 어떤 자료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훨씬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주변에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는 지금 제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메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독립된 자영업자로서 아메이 회사와 전략적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창업을 하셨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뭔가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용도 고정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인력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서 엄청 힘듭니다. 고용에 대한 부담, 재고에 대한 부담.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아메 회사가 지고 있고 나한테는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 사업을 너무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오늘 사업 설명을 듣고 아메 사업 참 괜찮네라고 느끼시면은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이미 제품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이미 개발도 다 끝났고 이미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내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가지고 아메이 이제 그 애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소비만 해도 단골이 돼도 아메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여러분들한테 매달 보너스를 줍니다. 근데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가지고 주변에다가 알리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간단히 저녁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서는 아메이 사업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 맨즈팩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았던 이제 이사님이 이제 그 노화 막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서 뭐 나는 비타민 먹으면서 맨즈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60개가 들어가지고 한 달 딱 이렇게 들고 막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뭐 빼놓지 않고 먹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입이 간질간질했으나 일단은 넘겼는데 그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아메 사업하시는 분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막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변에 이제 구정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를 만들면요. 이분들이 아메 회사에 직접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해가지고 제품을 쓰게 되죠. 대신에 제가 구정 광고를 해가지고 아메이의 애용자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의 노력에 대해서 아메 회사에서 저한테 또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의 소비자 중에도 저처럼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을 제가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분만의 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제가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제가 먼저 어쨌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알려주고 또 같이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의 대가로 저한테 보너스를 또 아메이 회사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사실은 큰 수입이나 큰 돈을 버는 사업자들은 결국에는 주변에 구정 광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구정 광고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이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메이 사업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고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매출액의 35%를 모든 소비자와 사업자들한테 나눠주게 보너스로 나눠주게 되고요. 대신에 균등 배분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서 소비자를 많이 만든
순서에 따라서 혹은 사업자를 잘 성장시키고 도와준 순서에 따라 가지고 보너스를 어, 분배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은 열심히 하면 돼.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제품이 써보고 너무너무 좋았을 때 혹은 내가 이렇게 제품 설명을 듣고 공부한 거를 주변에 알리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소비자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자로서 빨리빨리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 회원을 가입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렇게 온라인 사업 오피스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주문하는 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라는 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즈니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지금 어떻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지금 이번 달에 어떤 속도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까지도 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 온라인 오피스가 바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이 다 좋고 제품도 좋고 보너스 플랜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매장을 차려야 되는 일이라면은 되게 부담되고 시작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아미 사업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걸 또 하면 안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온라인에서만 비즈니스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를 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하죠. 가볍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아메이 제품들이 카테고리가 있냐면 첫 번째는 뉴트릴라이트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천연 비타민이고 전 세계 판매 1위 비타민이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판매 1위를 하는 뉴트릴라이트라는 비타민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건강, 미용, 환경에 대한 수요 관심들은 계속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생기면서도 사람들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다림도 컸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냐? 그거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들,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면역을 평소에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뉴트리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같은 이런 아주 퀄리티 좋은 비타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홈테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 건강에도 관련이 있고 환경에도 관련이 있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또는 음식을 만드는 스테인리스 냄비 세트 이런 것들이 또 아메이의 사업 제품 카테고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화장품.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들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코스메틱도 아메이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이 카테고리의 브랜드 네임은 이제 아티스트리입니다. 아티스트리는 TV 광고라든지 그런 일반 광고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판매 기준으로는 전 세계 한 4등, 5등 정도 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에스티로더, 랑콤, 뭐 클리닉, 샤넬 이런 화장품들하고 매출 규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아메이의 아티스트리 브랜드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 딱 하나만 선정하는 메인 스폰서를 지금 수년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메이 하면은 사람들이 더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그 퍼스널 케어, 홈케어 내 몸을 씻고 양치질하고 구강 건강 그다음에 이제 집을 청소하고 하는 세제류들 이런 것들이 또 아메이의 큰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필수 생필품들이. 근데 이런 제품들도 마트 가면 비슷한 거 많죠. 치약도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제품들이 몸에
되게 그 해롭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하천으로 배출이 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만들었다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아메이 회사가 직접 연구 개발해가지고 생산까지 하는 제품들, 아메이 본제품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원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 아메이가 이제 한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의 그 좋은 뭐 중소기업 제품들이나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아메이에서 그 아메이 전용 라인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아메이 유통 채널에서 유통시키는 원포원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무슨 고추장, 된장, 뭐 김, 참치, 휴지, 뭐 먹는 것도 있고, 혹은 기본적인 생필품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고, 사실은 이 카테고리가 사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사실은 본 제품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05년, 6년 이제 그 당시였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본 제품이 되게 중요했고, 그 제품 위주로 주변에 많이 소비자를 만들었었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죠, 아메 회사. 요즘 사람들은 그 원스톱 쇼핑을 좋아해요. 하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쭉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합 쇼핑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메이 회사도 최대한 소비자들이 아메이 사이트에 와가지고 필요한 생필품을 한 번에 다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원폰에 대한 제품 SKU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 그래서 또 요즘에 되게 뜨는 게 이제 반조리 식품, 뭐 HMI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원포원에도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체 매출의 35%를 소비자 사업자들한테 다 나눠주게 되는데, 그 원천이 어디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아메이가 물건을 주변에 전달하고 속된 말로 주변에 많이 팔고 그러면은 돈이 된대 뭐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왜 돈이 될까 막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비싸게 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필품들의 그 원가 구조를 보면요,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맥스 20%가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밖에 생산 원가가 들지 않아요. 제품 가격 대비.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이 한 20% 이상 되고요. 그다음 광고 유통비가 절반입니다. 네. 그런데 아메 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메 회사는 광고 유통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품을 만들기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고 유통비가 획기적으로 줄어요. 물론 물류비는 듭니다. 물류도 유통이니까요.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배 타고 오는 것도 사실은 유통비, 물류비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 정도는 들고 최소한의 이미지 광고 정도는 하는데 일반적인 광고 유통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거를 어디다 쓰느냐? 제조원가를 더 투입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요. 그래도 남는 35%를 소비자들한테 다, 사업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왜 나눠주느냐? 원래는 대기업한테 맡겼던 광고 유통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한테 지불하던 수수료를 소비자들한테 보너스로 주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대기업이 가져가던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받게 된다. 그 원리지 물건에 뭐 플러스 알파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를 보너스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 제가 이제 간단한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메이는 보너스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이 불로소득이고, 뭐 이런 거죠. 뭐 먼저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 때문에, 어,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메이의 보너스 구조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엄격하게 보너스 구조를 되게 원칙 같은 걸 명확하게 나누는 거죠. 그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월간 보너스, 소비에 대한
혹은 주변에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만든 거에 대한 1차 보너스만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만 포인트를 쓰면 3%를 보너스로 주고요. 60만 포인트면 6%, 1000만 포인트면 21%인데 나보러 천만 원, 1000만 포인트를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소비자 네트워크의 소비자가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이 1000만 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 21%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메이 제품 소개해준 혹은 아메이 사업을 소개해준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을 이제 S라고 했을 때 제가 제품을 써보고 좋아가지고 주변에 A하고 B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각 가정이 아메이 제품이 좋아가지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너스를 얼마씩 이번 달에 받게 되나를 봤더니 A하고 B는 20만 포인트니까 3%, 6천 원의 보너스가 이제 다음 달 14일 날 통장에 바로 한국 아메이에서 입금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썼지만 사실은 이분들 다 제가 아메이 제품 알려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저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저의 애용자 네트워크의 이번 달 소비는 60만 포인트고요. 그러면은 6%, 3만 6천 원입니다. 근데 제 보너스가 3만 6천 원이 아니라 아메이에서는 나 이외의 보너스를 다 빼주고 나머지가 저의 보너스가 되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6천 원, 6천 원 빼주면 12,000원 빼주면 이달에 제 보너스는 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아메이 제품을 알려준 아메이 사업을 알려준 이분은 보너스가 얼마일까? 대충 한 3만 6천 원 아니면 4만 8천 원일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이분의 애용자 네트워크의 이번 달 소비는 80만입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이니까 6%. 그러면은 4만 8천 원 보너스네요. 근데 이분도 이거 다 받지 않습니다. 이분 이외의 분들의 보너스 다 빼주고 6천 원, 6천 원, 2만 4천 원, 3만 6천 원 빼주고 나머지 12,000원만 이분이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이게 아메이 사업, 아메이 보너스 플랜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뒤에 나오는 보너스 플랜 다 기억 못 하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음, 저보다 이분이 먼저 사업 시작했고 먼저 가입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소비자가 3명, 저는 소비자가 2명. 이분, 저는 애용자 네트워크에 이번 달 소비가 60만, 이분의 80만. 뭘로 보나 이분이 더 뭔가 큰 것 같은데 제가 보너스가 더 많은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소비는 다 똑같이 했는데 이분은 광고 한 번 할 때 저는 2번 했고 A하고 B는 소비만 했죠. 그래서 제일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저죠. 제가 제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에 따라서 아메이 보너스가 크게끔 아메이 보너스 플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열의를 갖고 집중해서 하느냐가 결국에는 사업의 성장 속도와 사업의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가정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120만 포인트의 소비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제가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소비자 중에서 나도 너처럼 한번 이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5가정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제품 설명도 해주고 이런 그 보너스 구조도 얘기해주고 그런 노력들 한 것들 그런 경험들을 이분 알려줘가지고 이분도 그분만의 애용자 네트워크 만들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이제 그런 사업 파트너가 5가정 정도, 그러니까 9%, 120만 포인트 정도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면은 제 전체 네트워크가 커지잖아요. 그때 한 480만 포인트가 돼서 저는 15%의 보너스를 받는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봤더니 월 한 80만 원 정도의 사업 수입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수입의 원천은 내가 소비를 했고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었고 이분들이 소비자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컨설팅하고 도와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소비자 중에도 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이분도 도와주겠지만 이분도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분이 또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도 각자 애용자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면 이분들도 저같이 480만 포인트, 15%의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저는 21%, 1000만 포인트 이상이 돼서 21%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아미에서는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하고요. 월 수입은 이런 구조라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아메의 사업 수입이 생겨요. 이게 세우기 때문에 되게 큰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생필품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약 뭐 한 달 쓰고 끝나나요? 치약 쓰고 다 쓰면 또 쓰고 또 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은 매월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그 일정 범위에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려면 나한테 인세가치 수입이 생기려면은 여러분들이 7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7억 원 정도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이 있어야지 거기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이런 7억 원의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생필품으로 주변의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 파트너를 같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7억 원의 무형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입인데요. 30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 우리나라 10%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는 아메리에서의 피는 사실은 상당히 내 사업을 하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큰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1000만 포인트의 영재 네트워크를 6개월 유지하면 플래티늄, 1년 12달을 유지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든 거잖아요. 그분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러고 연수입은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자산 가치로는 한 10억 정도가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은 진짜 1,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기도 하고요. 3년, 뭐 5년 걸려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빨리 애용자 네트워크 구축하면 좋죠. 좋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잡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좀 집중을 많이 못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어가지고 뭐 3년 만에, 5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다. 그래도 뭐 이게 나쁜가요? 매년, 평생 나한테 매년 한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엄청나게 큰 거죠. 이렇게 자산 축적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가 1000만 포인트의 애용자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분 A, B, C 세 명을 봤을 때 누가 아메이적인 수입이 가장 클까? 이게 얼핏 보면은 A가 속된 말로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이분이 아메이 사업 수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이분, 그다음 이분.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제일 노력 많이 했잖아. 이분은 6명의 사업 파트너를 도와줘가지고 1000만 포인트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든 플래티넘을 만들었고, 이분은 3분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분은 2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수입이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을 1000만 포인트를 만든 분을 사파이어, 세 그룹을 만드신 분은 에메랄드, 6그룹을 만드신 분은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입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아메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메이를 빅 비즈니스 큰 사업으로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혹은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1차 목표를 3년 내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뭐냐면은 3명의 사업 파트너를 1000만 포인트의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키우는데 그분들이 그 1000만 포인트 애용자 네트워크 1년 동안 유지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후로 연수입이 여러분들이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해도 정말 정말 큰 수입이고요.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해서 내가 1억 원을 사이드 수입으로 번다. 이건 더더욱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산 가치로는 거의 2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울의 어, 어떤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2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목표는 3년 내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보자. 일단 여기 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전업으로 할지, 평생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요 정도만 할지. 일단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한번 돼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마지막 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복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성장시키는 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펼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 8명의 그 1,000만 포인트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성장시키면 더블 다이아몬드, 연수입이 한 4, 5억 정도 될 거고요. 뭐 12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업 파트너를 성장시키면 크라운, 그 연수입이 뭐 10억이 넘겠죠. 14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업 파트너를 성장시키면 여러분들은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고, 그래서 어, 가장 높은 핀이 한국에서는 이제 그 브릭스의 탑 리더이신 서정호 최윤 사장님이신데, 이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라는 핀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한 연수입이 한 20억 정도. 예. 근데 그게 1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수입이고, 그리고 그게 상속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판이 다른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거고요. 이게 정말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내 대해서 키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물려줘서 자식이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윈윈의 사업 모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정말 잘 팔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싶은 사람, 그게 경제적인 자유건 시간의 자유건 혹은 건강이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거를 이루게 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키웠을 때, 성장시켰을 때 나도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윈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정말 누구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근데 아메이 사업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 리더십을 내가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15% 사업자, SP, 플래티늄, 에메랄드가 되면서 그 리더십을 계속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나의 리더십이 이런 이제 하이핀이 되면은 정말 영향력도 커지고 리더십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미 사업의 수입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뭐 1억 이내, 뭐 5억 이내, 20억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해서 혹은 내가 뭐 부동산 내가 아파트 잘 사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뭐 10억 올랐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1년 그 일회성으로 뭘 벌고 끝나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요. 인세와 같은 수입의 성격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인세 수입의 성격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가져온 사례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해리포터의 작가인데 이분이 1년에 인세 수입이 600억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평생 번 돈이 아니라 1년에 번 돈이.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런 그 인세 저작권 수입을, 그러니까 이런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90년도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해리포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번뜩했고 그 글을 쓰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아무 수입도 없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창작을 했고, 근데 무명의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찾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책을 써야지 하고 생각할 때부터 책이 출판되는 데까지 7년이 걸렸고, 그때까지 이 책 창작과 관련된 수입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아메 사업을 하면요, 그런 뭐 다이아몬드, 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기, FCA가 되기 전에 과정마다 다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하고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해리포터 히트를 친 거는 2000년도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동시 출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에 1년에 600억이라는 저작권료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저작권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아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메 사업 내일 당장 시작한다고 다음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억 이렇게 버는 사업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업인데 그 쌓아가는 과정이 되게 효율적이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이미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게 다 있고 그거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그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아마 그 제품 사가지고 쓰고 그럼 보너스 뭐 6천 원, 만 원 받으실 거고 주변에 소비자 한두 명 있으면 그게 뭐 3만 원, 4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이커브를 그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소비자를 만들고 막 뭐 이거 인세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업 파트너가 나오고 그 사업 파트너가 자기의 소비자를 만들고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노동 수입보다는 자산 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하루 24시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쉬엄쉬엄 일을 해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그 큰 수입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자산소득가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인세와 같은 성격의 수입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뭐 그 제품을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통해서 유통하면 아미 회사도 좋았을 거고 되게 심플했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한 시간이나 설명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회사를 만들었냐? 그 이유는 1959년에 여기 액자에 있는 두 분, 지금 돌아가신 두 분의 공동 창업자분, 리치 디보스하고 제이벨 앤들 두 분이 이 회사를 만드셨는데 이 두 분이 만들었을 때 사업 이념이 뭐였냐 하면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뜯어보면은 다 각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다들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네. 그런 내면의 그런 열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기회가 없고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뭐 배경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열의에 있어가지고 혹은 내가 무슨 뭐 경력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에게 기회조차가 없다라는 게 너무너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장님 창업자분께서는 이 아메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생필품을 만들 테니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마음껏 이 제품을 주변에 알리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한번 키워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겠다. 네.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면 돼요. 네가 나이가 얼마인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거 불문하고 모두가 똑같이 그냥 3%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수익 모델의 그 기준을 맞출 때마다 여러분들 픽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치 그 창업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왔고 이렇게 합리적인 보너스 플랜이 나왔다는 거고 윈윈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아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설명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아메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책들 혹은 뭐 오디오 자료도 있고 저희 브릭스에서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 말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사님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또 계속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아메이 사업의 장점, 아메이 사업의 가치 그런 것도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아메이 사업이 정말 내가 해볼 만한 사업인지 그리고 내가 평생 여기 한번 승부를 걸 만한 빅 비즈니스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회를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추석 연휴에 또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때도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간 시간을 초과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